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하지만 아직은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 70대 중반이신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말씀을 자주 듣게 됩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다를 거라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되니까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많이 달랐어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변화들, 마음의 변화들, 관계의 변화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난 여러 어르신들의 진솔한 경험을 바탕으로 70대에 찾아오는 8가지 변화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분명히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조금은 더 명확해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시간에 대한 감각입니다. 올해 73이신 김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평생 중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일하시다가 정년 퇴직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게 말이죠. 젊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못 살았어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지금은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고 그렇다고 멍하니 있자니 하루가 너무 느리게 가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보통 은퇴 후의 삶을 꿈꾸면서 그때는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할 거야.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취미 생활도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왔을 때 특히 70대가 되어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 긴 시간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힘든 건 관계의 변화입니다. 75이신 박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락이 안 돼요. 아프다는 소식도 들리고 어떤 친구는 자식들 집으로 가서 연락이 끊겼고 어떤 친구는 전화해도 귀가 어두워서 대화가 잘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 만날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게 제일 외롭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70대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60대까지는 어떻게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은퇴를 해도 동창회도 나가고 취미 모임도 다니고 자녀들과도 왕래하면서 바쁘게 지내죠. 그런데 70대가 되면 이 모든 게 급격하게 축소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60대 초반부터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나이나 과거 직업이 아니라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모임, 그림을 그린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요. 왜냐하면 그런 관계들이 70대에 여러분을 지탱해줄 유일한 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기억력과 인지 능력의 변화입니다. 78이신 최 선생님은 평생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보신 분이었습니다. 숫자에 정말 밝으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은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를 잊어버려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왜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자식 이름도 가끔 헷갈리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이름이 입에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는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혹시 내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70대가 되면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이 무조건 치매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 변화가 더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74이신 이 교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에도 계속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젊은 사람들과 토론하는 모임에 나가십니다. 그분 말씀이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워야 해요. 뇌를 계속 쓰지 않으면 굳어버려요. 나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 공부를 하고 유튜브로 역사 강의도 듣고 손주들한테 컴퓨터 사용법도 배워요.
그게 내 뇌를 젊게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평생 학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바로 이걸 위한 겁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글을 쓰고 대화하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게 70대 여러분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자존심과 자신감에 관한 것입니다. 75이신 한 선생님은 평생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신 분입니다.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던 분이셨죠. 그런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고 7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그냥 노인으로만 봐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르신,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대하더라고요. 나도 아직 머리는 멀쩡하고 경험도 많은데 그냥 나이 든 사람 취급만 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처음엔 화가 났는데 나중엔 그냥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특히 전문직에 계셨던 분들, 사회적으로 성공하셨던 분들일수록 이 충격이 큽니다. 평생 인정받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냥 노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73이신 김 박사님이라는 분은 은퇴 후에 지역 도서관에서 무료로 역사 강의를 하십니다. 젊은 사람들도 오고 중년들도 오고 심지어 다른 어르신들도 오세요. 그분 말씀이 나는 아직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게 가치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 거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내가 70대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내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글을 쓸 수도 있고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젊은 세대에게 멘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많아요. 다만 지금부터 그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일상적인 독립성의 상실입니다. 79이신 조 여사님은 평생 활동적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등산도 다니시고 요가도 하시고 여행도 자주 다니셨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단 오르는 게 무서워요. 넘어질까 봐요.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다칠까 봐 겁나고요. 예전엔 혼자 다 했는데 이제는 뭘 하려면 자식들한테 부탁해야 하고 그게 싫어서 아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움직이지 않게 되고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악순환입니다. 몸이 약해지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약해집니다. 70대가 되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고 뼈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들도 준비하면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75이신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30분씩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죠.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동네를 천천히 걷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걸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걸 느껴요. 내 또래 친구들 중에 아예 안 움직이는 친구들은 정말 빨리 늙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혼자 장도 보고 집안일도 하고 손주들도 돌봐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60대부터, 아니 더 젊을 때부터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스트레칭하고 걷고 계단 오르고 그런 작은 습관들이 70대의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가족관계의 변화입니다. 76이신 정 선생님은 평생 가정의 중심이셨던 분입니다. 모든 결정을 내리시고 자녀들을 키우시고 가족을 이끌어 오셨죠. 그런데 요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결정하는 게 없어요.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해요. 아빠, 이건 이렇게 할게요. 저건 저렇게 할게요 하면서 통보만 해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나중엔 그냥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일입니다. 70대가 되면 자녀들이 이미 50대 전후가 됩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고 나름대로의 경험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부모의 의견보다는 자기들 생각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자존심도 상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74이신 서할머니는 새로운 역할을 찾으셨어요. 나는 이제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대신 조언자가 됐어요. 그리고 손주들한테는 할머니의 역할을 해요.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우리 가족의 역사도 알려주고 손주들이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요. 그게 내 새로운 역할이더라고요. 여러분, 역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역할을 찾는 거예요. 리더에서 조언자로, 결정권자에서 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그렇게 역할을 바꿔가면서 가족 안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로 남을 수 있습니다. 6번째 변화는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77이신 윤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노후 준비도 나름대로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병원비가 제일 큰데 이것저것 아프니까 병원 가는 일이 많아지고 약값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물가도 계속 오르잖아요. 준비한 돈이 있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불안하긴 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70대도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80대, 90대까지 사실 수도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고정 수입 없이 저축으로만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은 어르신들이 70대에도 작은 일이라도 하려고 하십니다. 73이신 김 선생님은 동네 문구점에서 주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십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수입이 생활에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좋다고 하세요. 일을 하니까 생활에 리듬이 생기고 사람들도 만나고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경제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70대에도 할 수 있는 작은 일, 사회적 활동을 미리 생각해 두세요. 그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7번째 변화는 외로움입니다. 78이신 장여사님은 5년 전에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분 말씀이 하루 종일 혼자 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누구랑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부터 들어요. 전화할 사람도 별로 없고 나가도 갈 데가 없고 그냥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어요. 이게 외로움이구나, 이게 노년이구나, 그걸 매일 느껴요. 여러분,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70대가 되면 배우자를 먼저 보내는 경우도 많고 친구들도 점점 줄어들고 자녀들은 바빠서 자주 못 보고 그러면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75이신 오 선생님은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 나가세요.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만나고 가벼운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신답니다. 매일 나가니까 아는 얼굴들이 생겨요. 굳이 깊은 친구가 아니어도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위로가 돼요.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자식들이랑 영상통화도 하고 카톡으로 사진도 주고받고 그것도 외로움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디지털 세상에 익숙해지세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고 SNS도 해보세요. 그게 70대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겁니다. 8번째이자 마지막 변화는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79이신 안 선생님은 최근 같은 나이 친구를 갑자기 잃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부고가 자주 와요. 학교 동창, 직장 동료, 친구들 하나둘씩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정말 가까이 있다는 걸 느껴요. 예전엔 죽음이 막연한 미래였는데 이제는 언제 내 차례가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엔 무섭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뭐가 진짜 중요한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 70대가 되면 죽음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닙니다. 친구들의 부고를 받고 병원에 자주 가면서 죽음을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 깨달음이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76이신 최할아버지는 요즘 매일 일기를 쓰십니다. 내 인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행복했는지, 누구에게 감사한지 그런 것들을 글로 남기고 있어요. 언젠가 내가 떠나면 자식들이 이걸 읽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요.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 내가 남기고 싶은 게 뭘까? 그걸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면 70대가 왔을 때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70대에 찾아오는 8가지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간과 관계의 변화, 기억력과 인지 능력의 변화, 자존심과 자신감의 변화, 신체적 독립성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경제적 불안감, 외로움,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갑자기 찾아오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이 변화들을 더 지혜롭게, 더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평생 학습의 습관을 들이고 매일 몸을 움직이고 디지털 세상에 익숙해지고 경제적 준비도 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입니다. 70대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성취나 성공을 쫓지 않아도 되는 진짜 나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죠. 다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준비된 마음으로 70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의미 있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